여러분 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어느덧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로 코로나19와 함께한 시간도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잘 알 것 같다가도 또 늘 새롭기만 한 코로나19.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들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코로나19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 단장님 모셨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2주 만에 또 만나는데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좀 어땠나요? 지금 이제 겨울이 더 깊어지고 날이 추워지면서 조금씩 늘고 있죠. 문제는요, 신고를 하는 분들이 더 적어지고 또 검사를 받는 분들이 좀 적어지고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숫자가 많이 안 느는 같이 보이지만 제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훨씬 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계속 추위가 지속되고 사람들이 모일 거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환자는 지속되거나 더 증가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죠. 최근에 재감염 비율도 높다고 들었어요. 한번 감염됐다가 또 감염되시는 분들이 좀 많은가요? 지금 확진되는 사람들 중에서 봤더니 처음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 이상 걸렸다가 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심지어 네 번째까지. 그 비중이 10명 중에 한 12명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걸렸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나오는 자료로 봐서는 걸리면 걸릴수록 돌아가실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중환자실에도 또 가야 되니까 중환자실 가고 돌아가시고 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암만 한 번, 두 번 걸렸더라도 나가 예외는 아니다. 나도 걸릴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끝까지 조금 긴장을 늦추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좀 모아가지고 단장님께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남겨주신 질문이기도 해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매년 해야 하는 건가요? 계속 맞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매년 할지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꾸 맞아야 되는 이유는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백신으로 만든 면역을 우리가 이제 인공 면역이라고 하죠. 백신이 들어가 상체를 억지로 만들어주는 거죠. 한 3, 4개월 정도가 충분하고 그 다음부터는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재감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감염이 돼도 길어도 한 6개월, 짧으면 3개월이 지나면 또 감염될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번도 안 걸리고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3, 4개월마다 계속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특히 금년에 이 코로나19로 벌써 한 2만 5천 명 가까이 돌아가셨어요.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걸렸겠죠. 그래서 한번 걸리고 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항체는 숫자가 시간이 가면 줄어들지만 그래도 내가 최소한 기억을 하고 있는 나 이 바이러스 한번 맞았어. 혹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 라는 그 기억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 기억세포는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걸렸고 또 많은 분들이 백신까지 맞았으니 아마 내년부터는 큰 변이나 이런 게 없다면은 독감 백신 맞듯이 이제 겨울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지금이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가을철쯤 되면 한쪽 팔에 독감 백신 맞고 반대팔에 코로나 백신 맞고. 다만 독감 백신도 고위험군들이 맞죠. 지금 우리나라 13살 미만 65세 이상 이렇게 맞고 있죠. 코로나 백신도 전 국민이 맞으라는 것은 아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위험군, 그 고위험군들만 1년에 한 번 정도씩 맞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그렇게 보고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항체 유지 기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도 코로나19에 걸렸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런 분들 그 항체 유지 기간 때문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백신 3번 맞고 코로나 걸렸죠. 지난해 11월 달에 3번째 백신을 맞고 3월 달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4개월 만에 걸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4개월 되면 걸릴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몸소 체험을 했고, 백신 기간이 오래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고위험군들은 4차까지 접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계량 백신은 완전히 다른 백신이에요. 5차 백신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BA.5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그 전에 4차 때까지는 오미크론을 겨냥한 게 아니었어요. 오리지널 바이러스. 전문 용어로는 와일드 타입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 처음 나온 거. 그걸 하면서 오미크론을 적당히 막아줬죠. 걸릴 사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온 계량 백신은 BA.5를 직접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 기간도 기간이지만 새로 나온 것이 있으니까 고위험군들, 60세 이상 국민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안 맞으셨으면 꼭 챙겨서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도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금 4차까지 했고 또 올겨울에 계량 백신 접종 중인데 이렇게 코로나19 백신 여러 번 접종하면 몸에 좀 안 좋은 건 아닌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우려가 당연합니다. 저도 지금 5번 맞으면서 이렇게 자꾸 맞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는 이 계량 백신은 mRNA 백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1억 회가 들어가 있어요. 큰 문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량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신고율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발생률이. 그래서 매우 낮다는 거. 그리고 백신을 비롯해서요, 병원에 가서 하는 어떤 행위도 다 위험해요. 무슨 검사하다가도 사고 나죠. 약 먹고도 부작용 나죠. 백신이라고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따져봐야 돼요. 이 코로나19 계량 백신은 약간의 아주 낮은 위험을 무릅쓰고 백신을 맞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면 고위험군은 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중환자실 들어가서 몇 천만 원 쓰면서 생고생하는 거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라에서 치료비는 다 대주지만 그 고생 말도 안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신이 100% 안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100% 안전한 약은 100%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위험을, 부작용을 무릅쓰고 맞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도 맞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요즘에 지금 접종하고 있는 계량 백신 있잖아요. 이 계량 백신이 기존에 우리가 맞은 백신보다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계량 백신은 말 그대로 좋은 쪽으로 바뀐 거죠. 그 전에 우리가 기초 접종하고 추가 접종했죠. 3차, 그 다음에 2차 추가 접종을 4차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는 같은 종류의 백신이에요. 처음 나온 거 그대로 가는 겁니다. 처음 나온 거 그대로 갔는데 이번에는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2가 백신이라는 건 안에 종류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가지만. 그래서 지금 들어간 거는 그전에 있던 거 플러스 새로운 거. 그 새로운 게 뭔가 하면 BA.5에 대한 항체를 직접 만들어준 새로운 걸 2개로 묶었어요. 그래서 2가 백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BA.5번 10명 중에 8명은 BA.5번에 걸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항체를 직접 만들어주는데 그거 맞으면 옛날 거하고는 다르겠죠. 옛날 거는 BA.5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어렴풋하게 항체를 만들어서 BA.5도 듣겠지, 막아주겠지 라는 개념으로 할 수 없이 맞아왔던 거예요. 최근에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최근에 계량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됐죠. 그러면 이거는 BA.5로 직접 잡는 거예요. 우리나라 10명 중에 8명이 걸리는 BA.5를 미리 항체를 만들어서 대비하고 있다가 BA.5가 들어오면 내가 막아주는 백신이 있는데 그걸 안 맞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정기석 단장님을 통해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이다 보니까 저도 또 평소에 조금 궁금했던 부분들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불안했던 마음 조금은 좀 내려놓으시고 올겨울 계량 백신 접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그래도 아직 조금 백신 접종이 무서우신 분들, 두려우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판단하세요. 제가 굳이 맞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정보 건강 맞지 마시고요. 안 맞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이제 뭐 고위험군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고위험군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각자 판단하세요. 다만 60세 이상, 이분들은 걸리면 치명률이 높아요. 60세 이상 분들은 계량 백신 그냥 맞으세요. 독감도 맞으시잖아요. 근데 계량 백신 이거 왜 안 맞으세요? 독감을 난 절대로 안 맞겠다는 분들은 계량 백신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그러나 독감 백신을 늘 맞아왔던 분들은 계량 백신 안 맞는다는 것은 그거는 앞뒤가 바뀐 얘기예요. 가장 무서운 걸 먼저 피해야지. 가벼운 거 피하고 무서운 거 만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60세 미만이라도 이 코로나 잘 걸리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뭐 폐질환, 콩팥질환 이런 만성질환으로 병원에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맞으십시오. 대부분은 다 안전합니다.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거고, 만일 걸렸다가 중환자실 가고 까딱 잘못해서 치명적이 된다면 그것은 후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생명에 관한 거는. 그죠?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서 내가 고위험군이다. 그러면 그냥 맞으세요. 네, 오늘도 시원하게 궁금증 해결해 주신 정기석 단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들에 대해 정기석 단장님이 답해주는 두 번째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